반갑습니다. 오송영어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 심경 파악 문제. 자,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중하위권도 당연히 맞춰야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혹시 내가 이걸 틀리고 있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럼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 같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지 그 푸는 방법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분위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경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묻는 건 없고 둘 중에 하나를 묻게 되는데요. 자, 먼저 신경부터 볼까요? 자,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나 심경이나 다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야기, 즉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딱딱한 지문이랑은 좀 다르게 쉽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신경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인공의 심경 파악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화 보면서 주인공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주인공의 입장을 공감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분위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리 분위기 살필 때요. 뭔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상황이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때 있는 등장인물의 이제 신경 파악하는 유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특정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묘사들이 나올 거예요. 대한 묘사. 근데 그 묘사가요, 계속 반복되는데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묘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묘사에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분위기를 한번 해보면, 자, 이 쌤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다인데요. 어떤 바다냐면, 어둑어둑한, 어두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조용한 바다. 약간 서늘한 느낌도 들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상황과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해요? 다크하고 nobody 사람이 없고 quiet하고 막 chilly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합해지면서 이 사건, 이 상황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 나타난 상황을 바탕으로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추론하는 문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한번 봤고요.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꼼꼼하게 읽는 거 아니고요. 빠르게 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훑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필자 또는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보시고요. 자, 지문 안에 직접적으로 이 글쓴이가 나는 이런 기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간접적인 단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혼자서 방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다. 이 말은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걱정이 있어서 혼자 있고 싶거나 외롭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분위기, 심경과 관련한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9번 문제의 선택지를 나는 전혀 매번 하나씩은 모른다면 이거는 단어를 꼭 암기만 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또 모의고사 다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하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쌤의 팁 강의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분위기, 심경 관련 선택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쌤이요. 심경과 관련된 거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단어를 가려가지고 뜻을 가려서 내가 정말 이 단어를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쌤이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이 글쓴이가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안 좋은가? 요거부터 먼저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 요 심경 변화, 이 심경 문제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들아, 지금 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심경 변화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심경이 있다가 근데 어떠한 사건을 토대로
B라는 심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역시 긍정에서 부정, 부정에서 긍정 달아야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요거 캡처해서 보시고요. 자, 또 분위기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쌤이 좀 나눠봤어요. 자, 굉장한, 굉장한, 멋진, 활기찬, 역동적인, 감동적인, 낭만적인, 즐거운. 이거 다 나눌 필요는 없고요. 요런 식으로. 기분이 좋은 거죠. 그쵸? 분위기가 좀 밝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분위기가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끔찍한, 무서운, 긴급한, 두려운, 엄숙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왜 다 알아둬야 되냐면 이걸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끔찍한과 무서움이 같이 나오거나 끔찍한과 두려움이 같이 나오거나 그래서 보기의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이 보기의 단어가 한 개 and 이렇게 A and B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 여기 있는 of를 붙였는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moving 이런 게 들어가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보기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좀 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당연히 단어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긴장된 여기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얘는. 심각한, 절망적인, 긴장된 요게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셔서 분위기를 같이 판단해 주시고요. 신비한, 장관을 이루는 어때요? 두 개 같이 묶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단조롭고 지루하고 한가롭고 좀 우울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나눠봤으니까 이것도 또한 잘 캡처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실전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 모르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지금 쌤이 얘기해줬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적용시키면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그럼 실전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2021년 3월 학평 19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대부분 이렇게 심경 문제는 19번으로 많이 들어가죠.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해석하고 꼼꼼하게 해석한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문제 절대 아니고요. 빨리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영화를 본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공의 감정이입이 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심경을 표현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묘사 표현들을 우리가 여러 개를 묶어서 결국에 감정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형용사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자,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시면 됩니다. It was a day. 날이었다. 자, 어떤 날이었냐?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그럼 사실 여기까지 묶이는 건데 보시면 자,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자, be due to 부정사라고 하면은 이거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give a presentation 발표하기로 되어져 있던 날이었습니다. Not something I do often. 내가 자주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발표를 자주 하지 않는데 발표하는 날이었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아이의 심경 이해되시나요? 어떨 것 같아? 발표를 앞두면 떨리죠, 그죠? 발표를 잘해도 떨릴 텐데요. 발표를 잘 안 했으면 더 떨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예요? 아,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As I stood up to begin.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내가 어떻게 시작하려고 일어섰을 때 내가 얼었다. froze. 이런 단어도 중요하죠. 자, 차가운. 여러분 차가운 이런 단어. 또 pins and needles. 핀과 바늘로 찌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를 엄습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엄청 떨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tarting in my hands. 내 손을 이렇게 손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런 감정이 나한테 막 느껴진 거예요. 자, 끝이 아니에요. 시간은 뭐인 것 같다? 여러분, st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시간 뒤에 이렇게 시간 뒤에는 아니지만 스틸이 형용사로 나오면 정지 아니에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대요. 뭐 할 때? 내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I felt a pressure. 내가 압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 어디를 주변으로? 내 목을 주변으로. 내 목구멍이 뭔가 이렇게 압박이 느껴져서 마치 내 목소리가 갇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가 되는 거고요. 자, gazing around at the blur of faces. 이렇게 나오면 우리 뭔가 블러 처리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사진을 막 블러 처리하면 얼굴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할 때
내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블러 처리가 되어져 있어. 그죠? 블러 처리에 사람들을 응시하면서 내가 깨달은 겁니다. 뭐예요?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뭐 할 수 없었다? 나는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가 되겠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걱정하고 불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기분이 어떤 기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화난 거 아니죠? 정답은 1번 패닉인 거죠. 패닉. 야 진짜 이거 완전 패닉 상태야 라고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요 19번에 2021년 11월 학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요 테드의 심경 변화입니다. 자, 얘들아, 심경 변화는요 앞에 있는 문제와는 좀 달라요. 앞에 있는 문제는 그냥 심경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앞에 몇 가지의 그 묘사 표현만 빠르게 이해했으면 바로 정답을 찍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심경 변화는 A에서 B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끝까지 더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끝까지 읽는다로만 끝내지 마시고 A에서 B로 가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를 나는 반드시 좀 체킹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살짝 훑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얘가 보입니다. Suddenly. 갑자기. 여러분 우리 갑자기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딱 들이닥쳤을 때 갑자기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쵸? 아니 우리가 한국말로도 갑자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당연히 영어에 써던해도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뭘까? 아 여기 터닝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suddenly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앞부분은 뭐예요? A가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이 뭐야? B가 되겠구나 하고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금요일 오후였어요. 금요일 오후. 테드가요, 불려갔습니다. 어디에? 부서장한테 불려갔대요. 인사과 부서장한테. 자, 테드가 앉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beaming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단어 만약 몰랐으면은 정답의 근거를 못 찾았겠지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편했을 것 같아. beam 하면 여러분 활짝 웃답니다. 그럼 이 친구 기분 어때요? 괜찮은 거야. 자, 웃으면서 기대에 가득 차서 웃으면서 테드가 네 하고 앉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이구 쌤이 지워버렸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는 뭐예요? 여기서 beam. 자, 활짝 웃다라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었겠죠. 그쵸? 자, 그럼 볼게요. 근데 만약 선생님 저는 빔을 몰랐는데요. 괜찮습니다. 뒤를 보면 우리가 유추가 가능해요. 오늘이 was the big day. 엄청난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미팅이 뭐예요? Make a turning point. 터닝 포인트가 될 거랍니다. 그의 경력에. 그럼 뭐예요? 그가 뭔가 경력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건 승진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빅데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기분이 좋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드가요, 확신해요. 뭐를 확신하냐면 요걸 확신하는 겁니다. It was for his promotion. 자, 그거는 이 미팅은 그의 승진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부사장이 지금 그를 뭘로? 마케팅 매니저로 만들려고 할 거야 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했죠. 이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요? Suddenly. 갑자기 그가 깨달았대요.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테드. There is no easy way to say this. 이걸 말하는 게 쉽지가 않네. 하면서 하자마자 테드가 이제 눈치가 눈치가 차려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깨달았는데 이 미팅이 wasn't going to be as he expected. 그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테드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테드의 어떻게 보면 머리가 went blank. 우리 blank 하면 어떻게 이제 새하얘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부사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알지. 당신이 정말 절실하게 원한다는 거, 이 프로모션을, 승진을. 근데, 자, 여러분, 근데 나오죠? 우리가 결정했어. 마이크가 더 적합한 것 같아. 그럼 승진 못한 겁니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죠, 그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테드가요, 그냥 그곳에서 언체로 앉아 있는 겁니다. frozen. 자, 그가 느꼈대요. 근데 우리가 이 느낀 거를 정확하게 어떤 형용사로 표현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항상 뭘 써요? 이렇게 묘사를 많이 씁니다. 그가 차에 치인 것처럼 그가 트럭에 치인 것 같은 마치 그런 것 같이 느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don't panic.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괜찮아. 자,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반복해서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한번 정답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았어. 자,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indifferent가 뭐냐면 무관심한이거든요. 요건 안 됩니다. 당황하고 뭐 이렇게 릴렉스하고 이런 감정보다는 hopeful, 막 희망이 찼죠. 어머, 나 승진? 근데 뒤에 뭐예요? shocked,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이렇게 고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빔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요 부분을 가지고 얘를 hopeful이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요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shocked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럼 shocked 말고 혹은 hopeful 말고 다른 유의어가 뭐가 있었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요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심경 변화 문제는 항상 뭘 찾아라?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여기서 뭐였다? suddenly, 갑자기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문제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쌤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